안녕하세요. 하트카운트의 양승준입니다. 이번 발표 세션에서는 실제 기업에서 데이터가 적재적소로 잘 흐르게 하는 구조를 모던 데이터 스택이라는 이름으로 살펴본 후에 그 해당 구조 하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주요 역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 또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측면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점과 해결 방향을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트카운트라는 저희 자사 증강형 데이터 분석 도구 시연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그 2020년도에 작성된 데이터 툴 랜드스케이프라는 장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 수도 굉장히 많고 그 각각의 카테고리에 속한 제품도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장부터 설명드릴 모던 데이터 스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지나치게 세분화된 카테고리들 그리고 각 카테고리들 속에서 백과장명식으로 자신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수많은 툴들을 이제 기업들이 과거 한 10년 동안 데이터를 다루고 운영하면서 얻은 최신 경험과 베스트 프랙티스에 기반하여 좀 더 단순하게 구분한 후에 일종의 청사진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모던 데이터 스택 또는 뭐 엔터프라이즈 모던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현대 기업들이 아주 이제 새롭게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애널리틱과 관련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일종의 그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결국에 이제 데이터 흐름의 관점에서는 데이터의 어떤 밸류 체인이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택을 아주 간단히만 살펴보면 그 스택의 맨 좌측에는 데이터 소스 원천이 있는 것이겠고 이게 기업의 전통적인 ERP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외부에 있는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통상 뭐 ETL, 최근에는 ELT라고 부르는 데이터 수집, 가공, 그 적재 로직을 거쳐서 데이터 저장소, 이게 뭐 레이크 웨어하우스 마트, 최근에는 또 레이크하우스라는 이름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가 그 다운스트림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쌓아놓는 저장소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뒤는 보통 그 데이터를 소비하고 활용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하나는 기업 내 어떤 전략적 또는 운영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을 위해서 애널리틱 BI를 활용하는 그 데이터 플로우가 있겠고 다른 하나는 그 우리 회사의 어떤 커스터머향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또는 내부에 있는 운영 시스템에다가 어떤 모델링한 결과를 이렇게 피드해서 좀 더 지능형 의사결정을 자동화하는 영역, 뭐 크게 이런 식으로 스택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정작 사실은 데이터가 그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면 이런 기술과 기능의 나열이 아니라 데이터를 실제 다루는 사람들의 경험 관점에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과 제품들을 현업들이 매일매일 수행하는 업무의 흐름 속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구체적인 가치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상의 경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라는 화두를 제가 들고 나온 이유는 결국 조직에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르고 데이터에서 가치를 찾아 본인의 업무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일은 뭐 사장님이 데이터 컴퍼니가 되자 구호를 외치고 그 일군의 분석가를 뽑고 또는 기존 직원들한테 뭘 새롭게 열심히 배워서 잘 해보라고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의 현업들을 데이터 상품의 최종 소비자로 바라봐야 하고 그런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논의의 축이 기술, 제품, 기능 같은 그런 스택 논의에서 데이터 소비자에게 어떻게 양질의 데이터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그 논의의 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두세 장에 걸쳐서
그 기업 내에서 데이터 앤 애널리틱과 관련된 주요 역할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그 데이터 엔지니어는 그 결국에 데이터의 소비자인 분석가 또는 현업들한테 데이터를 활용하기 좋게 가공해서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데이터 레이크라는 것은 결국 데이터 원천에 있는 데이터를 고민하지 말고 일단 옮겨놓은 다음에 그리고 어떤 표준화 구조화 데이터 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좀 활용하기 쉽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마트에다가 저장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데이터 엔지니어인 것이고, 다음에 보시는 그 통상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모델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엔지니어가 이렇게 잘 구축해 놓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모델링을 통해서 뭐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의사결정을 자동화한다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CRM 시스템 같은 운영 시스템의 모델링 결과를 예를 들면 우리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은 고객을 스코어링해서 그걸 리드 스코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운영 시스템을 지능화하는 것 같은 오퍼레이셔널 애널리틱 작업 같은 것들이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요 의제인 그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에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영역은 이 기업 내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 C-레벨 사람들과 현업 데이터 애널리스트들 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이제 대시보드라는 툴을 가지고 있고 대시보드는 그 무용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주요 지표들의 어떤 현황 움직임을 파악하는 주요한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시보드 자체는 그 현상을 나타낼 뿐이고 결국에는 그 사장님이 대시보드를 보고 왜 매출이 증가했는지 또는 왜 매출이 빠졌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그 질문부터 그 탐험적 데이터 분석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이 사이클 그러니까 그 주요 지표와 관련된 주요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량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일단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는 그 질문과 관련 있는 맥락 있는 데이터를 적시에 제공하는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데이터 내에 있는 질서를 그 애쓰지 않고 찾아내서 더 뭐 이제 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소양, 역량인 데이터 리터러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데이터라는 것이 이렇게 잘 차려진 뷔페 같아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이렇게 막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그게 이제 DB 엔지니어든 아니면 데이터 엔지니어든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그때 요구하면 데이터 엔지니어가 SQL 같은 언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 거기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요청하고 이런 수동적인 사이클의 반복인데요. 그래서 그 모던 데이터 스택에서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만들어 놓을 수는 없지만 그 좀 맥락 하나의 맥락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넓은 형태로 편성해서 와이드 테이블 형태로 편성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운영 시스템에 파편화되어 있던 각각의 테이블들을 하나의 테마 주제로 이렇게 넓게 편성을 해서 그 DB의 구조나 SQL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것들을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질문에 대한 데이터셋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파레토 법칙처럼 한 뭐 20개 정도의 와이드 서머리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면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질문의 한 80% 정도는 분명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데이터 리터러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시보드의 역할은 KPI 리포팅이고 애널리틱의 역할은 그 애드혹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 그러니까 그때그때 있는 비즈니스 현황과 관련된 주요 질문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는 그런 탐험적 분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대시보드와 애널리틱 툴은 분명히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Y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이때 이제 기업들이 지금까지 강조해 왔던 것은 데이터 컬처 리터러시 같은 것이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떤 데이터와 애널리틱 관련된 문제를 사람한테 귀속시키는 것이고, 결국 문제 탓을 사람한테 돌리면 결국 뾰족한 답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좀 관점을 전환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사실은 데이터 툴이라는 것이 시각화 도구를 예를 들더라도 굉장히 수동 분석에 치중돼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있고 가설을 잘 세우는 사람들이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어떤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뽑는데 좀 자동화됐다. 내가 좀 기존에 못하던 생각을 빨리빨리 하게 됐다. 좀 이렇게 인파워먼트 하는 기능들이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서 이제 3, 4년부터 대두되는 어떤 개념이 오그멘티드 애널리틱이라는 것이고, 기본적인 개념은 데이터에 이렇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좀 분석이 자동화돼서 그 결과가 바로바로 쉽게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좀 뭐 예를 들면 일상의 언어 형태로 패턴이 설명이 된다든지, 그런 좀 증강형 분석, 그러니까 내가 좀 더 파워풀해지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애널리틱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연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이제 이게 마지막 장표가 될 것 같은데,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라는 것은 우리가 직원들한테 뭘 새롭게 배워서 열심히 해보란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업들을 소비자로 바라보고 좋은 데이터 제품을 통해서 과거에 잘 안 되던 일이 좀 쉽게 애쓰지 않고 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기반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그멘티드 애널리틱과 같이 좀 양질의 재료만 있으면 요리가 뚝딱뚝딱 되는 그런 어떤 좀 파워풀한 데이터 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하나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맥락 있는 데이터들을 좀 밀키트처럼 좀 미리미리 만들어 놓아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바로바로 어떤 우리가 EDA 같은 분석 방법을 통해서 좀 정량적 답변을 찾을 수 있는 기반,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발표를 끝내고 하트 카운트 시연을 할 텐데, 하트 카운트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하트 카운트는 애널리틱 도구입니다. 근데 전통적인 방식의 시각화 기능도 제공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Y나 How에 대한 답변을 좀 자동으로 찾아주는 좀 증강형 분석 기능들이 있고요. 그 내용은 뭐 말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실제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내용은 오그멘티드 애널리틱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제품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모던 데이터 스택이라는 웹사이트가 있고, 그쪽에 보면 각각의 이제 잘 정의된 카테고리별로 좀 이렇게 유명한 제품들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티스팟도 좋은 제품이고요. 저희 하트 카운트도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좋은 툴만 있으면 사실은 이게 데이터가 없으면 깡통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어떤 조직 내에서 잘 편성된 데이터를 이렇게 담아놓을 그릇이 없다,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 툴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월드라는 좀 무상 툴이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이제 마켓시어 넘버 원인 데이터 카탈로그 또는 콜라보레이션 툴인데, 이쪽에 가시면 하트 카운트랑 이게 인터그레이션이 돼 있어서 쉽게 또 하트 카운트와 잘 정의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도구와 같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연을 하기 전에 데이터에 대한 맥락 그리고 분석 목표를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월마트의 실제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할 것이고, 우선
그 이익을 좀 맥시마이즈 하기 위한 어떤 우리가 뻔하지 않은 좀 판매 조건을 발견하는 과정을 한번 찾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Y에 대한 질문, 그 뭐 판매마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그 의문이 많이 남은 경우가 있고 적자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차이를 갖고는 드라이버, 팩터, 요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시연을 할 것이고요. 끝으로 그래서 우리가 프로핏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려면 어떤 판매 전략을 또는 타겟팅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를 정량적으로 찾는 방법, 찾는 것을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로 그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제가 화면 전환을 통해서 바로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월마트 매장, 오프라인 매장 매출 데이터를 하트 카운트를 통해서 EDA 및 증강형 데이터 분석하는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제품에 제가 로그인을 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게 그 해당 데이터셋 엑셀 파일인데 저희 쪽에 있는 그 뭐 데이터 프레퍼레이션 기능에서 데이터의 좀 모양, 변수의 특성을 살펴볼 거라 여기서는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일단 제가 신규 캠페인을 생성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신 이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캠페인을 생성하겠습니다. 네. 파일 사이즈가 작아서 데이터 프로파일링이 그냥 순식간에 되었고요. 그 보시면 그냥 테이블 형태의 그 엑셀 내용이 나오고, 아래에 있는 건 데이터 프로파일링이라고 그러는데, 그 변수의 유형 같은 걸 저희가 날짜면 날짜, 범주면 범주 이렇게 자동 인식하고, 뭐 어떤 통계적 특성, NA가 있는지 뭐 그런 어떤 범주형인 경우 특정 클래스의 최대 빈도는 어떤지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것이고, 숫자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분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뭐 좀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가지 데이터 유형이 섞여 있다든지 아니면 좀 품질의 오류가 있는 것들을 자동으로 인지하고 저희가 자동으로 고칠 건 고치고, 그 사용자한테 의견을 물을 것들은 이쪽에 요약 정보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데이터셋은 깨끗해서 뭐 특별히 저희가 조치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하트 카운트는 뿐만 아니라 어떤 EDA든지 어떤 목적하에 분석을 하는 것이고, 목적은 많은 경우에 그 KPI일 테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이익이라는 변수를 KPI로 설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KPI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서 서버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 시연은 기본적으로 그냥 탐험적 분석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그 증강형 분석 기능을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스몰 멀티플이라는 화면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의 변수와 나머지 변수 간의 관계를 이렇게 한눈에 보는 것인데, 뭐 변수 개수가 다행히 이 데이터셋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 같은 경우에 매출하고 어느 정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고, 할인율이 높을수록 좀 그 이익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수량과는 아주 약한 상관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배송 방식으로 보면 1등급이 높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의 변수와 나머지 모든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저희가 이익과 매출 간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지금 하는 분석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동 분석이고, 수동 분석이라는 것은 그 분석가나 현업이 도메인 지식을 이용해서 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시각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뭐 이익하고 매출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보시는 점 하나하나는 그 엑셀에 있었던 각각의 레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 이 화면에 있는 점을 색상을 제품 W로 표시해 볼게요.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가구인 경우, 사무용품인 경우, 전자제품인 경우가 다른데, 좀 여기서 재미있는 모양은
사무용품인 경우에는 좀 그 매출이 늘어날수록 그 이익이 쭉 뚝뚝 떨어지는 어떤 그 경향이 보이는 어떤 그 영역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요 영역만 일단 선택 보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사무용품만 남아 있고, 또 사무용품은 또 그 하위 분류 체계인 소분류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으니까 각각 소분류별로 보면 바인더에서 좀 명확한 그 패턴이 좀 인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인더만 또 이렇게 떼놓고 볼게요. 아, 이 영역 같은 경우 이제 팔수록 적자를 봤는데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번 제가 할인율로 그 각각의 점을 색상을 표현해 볼게요. 아니나 다를까 그 할인율이 한 8% 이내였을 때 또는 24% 이내였을 때는 팔아도 좀 이문이 남는 장사였던 반면에 이렇게 할인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그게 뭐 재고를 떨이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적자를 보는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 것들이 이제 그 수동적인 시각적 분석인 것이고요. 뭐 하드 카운트는 이 외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상상할 수 있는 웬만한 그 데이터 시각화의 기능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시계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이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주중 매출과 주말 매출에서 뭐 평균 이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시계열을 그 뭐 제품 대별로 이렇게 표시하면 그냥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들쑥날쑥했다는 것 정도가 보이고 대단한 패턴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또 자동으로 변수 가공을 해주는데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 X축을 제품 소분류라고 놓고 그 각각의 X축의 분류를 이 주문일 밑에 보면 저희가 자동으로 만든 그 파생 시계열 변수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요일 유형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일과 주말일 텐데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뭐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일이 평균 이익이 높았고 기계 제품류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평균 이익이 높았다. 뭐 이런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좀 증강형 분석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저희가 이제 대시보드 화면으로 가면 여기 이제 대시보드는 기본적으로 그 수동으로 그 KPI들을 이렇게 쪼개볼 수 있는 어떤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송 방식별로 이익을 쪼개볼 수도 있는데 상단에 있는 스마트 디스커버리 영역을 클릭하면 저희가 자동으로 찾은 어떤 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판매 조합들이 나와요. 뭐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부산에 복사기를 팔았을 경우에 전체 평균적인 이익보다 1,000원이나 더 벌었다. 그래서 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 부산에 그 복사기 팔았을 때 굉장히 높은 이익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모든 기능을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고 그 주요 기능들의 주요 특장점만 빠르게 볼게요. 이번엔 한번 요인 분석을 통해서 그 이익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그 요인들이 뭔지 드라이버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익 요인 분석이라고 돼 있고 당연히 이제 매출이 높을수록 그 이익이 좋았고 뭐 제품 소분류에 따라 이익이 의미 있는 차이가 있고 이런 것인데 그 매출과 이익 간의 관계는 너무 뻔한 것이니까 제가 매출이라는 변수를 입력 변수에서 제거하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변수 두 개의 조합으로 봤을 때 제품 소분류와 할인율이라는 두 개의 변수가 이익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라고 나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이제 제품 소분류가 있는데 할인율이 그 싱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요인 중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어떤 요인 것이 이렇게 눈으로 잘 드러나네요. 제품 소분류 그다음에 도가 그렇고 여기서 제가 한번 그 익스플레이너라는 것으로 한번 화면을 이동해 볼게요. 이렇게 이동한 이유는 방금 보여드린 장표는 어떤 통계적인 용어도 나오고
그 차트 해석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 어떤 주어진 그 차트의 그 핵심 인사이트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익스플레이너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상의 언어로 제품 소분류가 복사기이고 부산인 경우에 평균보다 한 1,400원 정도 그 이익이 높았다. 언제 굉장히 낮았다.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여기서 시각적인 표현을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평균이 아니라 이익의 총합 관점에서도 어떤 경우에 이익이 높았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익 최적화하려면 최적의 어떤 할인율이 뭔데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근데 모든 제품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보다는 그 제품 대분류 중에서 아까 가구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가구 제품인 경우 아니 사무용품으로 해볼게요. 아까 저희가 바인더가 조금 그 할인율에 따라서 적자본 폭이 컸던 것이 드러났으니 사무용품 전체로 놓고 이익 최적화 규칙을 찾는 걸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일단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할인율이 일단 4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그 이익이 적자 마이너스 71원이었어요. 반면에 할인율이 그래도 45% 이하로 가는 경우에는 그래도 한 77원 정도 이문이 남았다. 여기서 엔드 조건으로 할인율이 45% 이하이고 봉투, 종이, 바인더 같은 제품을 팔았을 때는 110원 정도의 119원 정도의 이익이 남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나머지 제품에서는 어땠다. 이렇게 어떤 내부적인 알고리즘은 뭐 이게 디시전 트리라고 해서 어떤 세그먼트를 분류하는 어떤 조건을 찾아주는 건데 이게 이제 타겟팅이나 어떤 패턴을 찾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시각화나 애널리틱 제품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런 알고리즘에 기반한 어떤 기능을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면 이런 시각화적인 기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본인이 그 의지와 질문과 관련된 데이터셋만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패턴을 찾을 수가 있으니 뭐 혹시 이 제품을 보시고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저희 쪽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3개월 무료 체험을 지원해 드리니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겠네요.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